안녕하세요. 영끌족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댓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끌하고 비토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댓글들이 그러합니다. 왜냐? 한탕 해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욕심부린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집을 샀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30들 생활 수준요? 중형차는 다 타고 다니고 명품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고 철마다 연휴 때마다 여행은 다녀야 되고 평소에 주에 한두 번씩은 맛집 탐방하고 밥값에 맞먹는 브랜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어야 되고 주말에 여행 다녀야 되고 호캉스 다니고 이러고 저러고 누리고 더 가지려고 했던 이들이 영끌하고 비트한 거라는 거죠. 코인도 했죠. 500만원 가지고 5천만원 벌려고 수작을 부렸고 주식해가지고 1억 넣어가지고 3억 되려고 했고 1억 대출 받을 때 이자는 2, 3% 내가 받는 수익은 2배, 3배 이런 것들 바랬다라는 거죠. 세상에 다 욕심부리고 공짜 바라고 유행을 바랬던 대가를 그 영끌족들이 비투족들이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억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지고 월 300만 이상 330만원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댓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서 걱정 안 한답니다. 그리고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염려 없다고 얘기하면서 집 사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하락 논자 아니면 200충 300충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답니다. 능력이 되니까 5억씩 빌렸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너희들은 치질이라서 집도 못 사고 평생 전세거지, 월세거지로 산다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남들을 업심여기고 괴롭히려고 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타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값 폭등에 일조한 공신들 아니냐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는 징징거리지 말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냈던 대출을 평생 갚으면서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일 4, 5가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갚으라고 이렇게 댓글들이 얘기합니다. 억울하면 문재인하고 김현미한테 물어내라고 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5억 빌리려면 DSR 때문에 연봉 1억 가까이 돼야 하는데 이자 300만원 때문에 못 살 정도 아니네. 이러는 거죠. 5억 대출했으면 연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5억을 연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억을 누가 강제로 받으라고 시켰냐? 아니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 고소득 중산층들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5억씩 대출을 낼 수 있습니까? 대출 못 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최고금리 8% 넘어섰다. 감당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을 겪겠죠. 하나은행의 변동형 금리가 6.2에서 6.8 정도랍니다. 근데 이제 KB 국민은행의 제표 주담대대출 최고금리가 7.1% 그리고 신한은행은 7.7% 이렇다라고 하네요. 전날 기준.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9%에서 10%가 된다라는 거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늘어나고 대출 한도 줄어들고 충격이죠. 충격.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을 빌리면 연 3.5% 금리일 때는 원리금이 225만원 같은 조건의 대출금리가 8%가 되면 월 원리금이 367만원이 된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연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가 대출금리 3.5%일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한도 4억 3천만원. 근데 금리가 8%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 4천만원으로 1억 9천만원 정도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3.75% 도달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주담대 금리가 9에서 10%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23년 내년 주담대 금리는 10%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10%에서 12%까지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득은 보고 싶고 손해보긴 싫고 돈은 쉽게 벌고 싶고
뭐 이런 돈놈 심보, 공짜 심리를 바라는 것들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거라는 거죠. 5억 대출해가지고 10억을 벌려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아마 대거 디입 쓰는 거죠. 연끌을 누가 강요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결정한 거다. 이거죠. 투자할 거면 손실액 정도는 감당할 정도의 돈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미친 듯이 투기한 결과 책임져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투기권 때문에 수많은 전사기 당한 사람들이 천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투기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절단당했죠. 그런 거 보면 이번 연끌러들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진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아마 톡톡히 질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상책인데 과연 그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오를 때는 좋다고 콧노래 불었으면 떨어질 때 낙엽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댓글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평균 집값 5기 든 게 지금이 10억이 넘었고 12억이 넘었다란 말도 있습니다. 다시 5, 6억으로 복귀만 하면 대출 한 2억 내에만 내도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빚의 부담도 줄어들어서 청년층들의 삶도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좋았지만 내리니까 대출을 낸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르고 또 대출을 낸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꽤 큰 충격들을 겪을 거다라는 거죠. 2030들이 5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진짜 잘나가는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혹은 진짜 뭐 다중 채무를 진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수월하게 쉽게 돈을 10억, 20억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렇게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연끌하고 비투하고 해서 빚쟁이로 전락하면 인생이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불나방처럼 미친듯이 생각 없이 뛰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끌을 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뛰어내릴 사람들이 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어쩌라고요. 무리하게 막차를 타고 무주택자를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 대거 크게 몰락하고 무너질 겁니다.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라고 떠들어댔던 이들 하루하루 집값 고공행진으로 그렇게 올렸던 동조한 이들 집을 안 산 사람들 바보 취급한 사람들 그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몰락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